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많은 분들이 평생 단 한 번도 소리 내어 말해본 적 없는 것입니다. 당신을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상처 입혀온 사람이 혹시 가족입니까? 낯선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멀리하면 됩니다. 직장 동료에게 상처를 받으면 퇴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족은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가족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의 발목을 잡아왔는지 오늘 함께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참아야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 이 지긋지긋하고 폭력적인 말 한마디에 묶여 남보다 못한 가족의 폭언과 이기심을 묵묵히 견뎌내며 평생 속을 새카맣게 태워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한 감각이 오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분명히 상대방인데 참아야 하는 것은 왜 나입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변해야 하는 것은 왜 항상 나입니까? 그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말하면 그래도 가족이잖아 라는 말이 돌아오고 결국 그 억울함은 말할 곳 없이 내 안에서 곪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천륜을 어떻게 끊어내느냐는 그 지독한 도덕적 죄책감에 짓눌려 나를 착취하고 병들게 하는 가족이라는 지옥 속에서 홀로 피눈물을 삼키시느라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족이 무조건 따뜻하고 영원한 안식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가족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제대로 표현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입을 닫습니다. 고통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며 내 노후를 갉아먹는 형제. 평생 나를 타인과 비교하며 감정 쓰레기통으로 썼던 부모. 배려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이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들. 이런 관계 안에서 당신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견고한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착취는 사랑과 의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른 채 뼈와 살을 내어주게 됩니다. 착취당하면서도 그것이 착취인지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세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그 세뇌의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하려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고통도 감내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을 때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도 피를 나눈 가족인데 내가 이 사람들을 외면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혹은 내가 가족을 버리면 천벌을 받지 않을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폐륜하라고 할 것 같아. 이 두려움들이 지금도 당신을 그 자리에 묶어두고 있습니까? 오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말이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다루어 드릴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연은 생물학적인 우연일 뿐이다. 유전자를 공유했다고 해서 결코 영혼이 통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처음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안에 담긴 진실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엄청난 해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부모와 형제, 자식을 만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그 집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전자의 무작위적인 결합, 생물학적인 우연의 일치입니다. 하늘이 특별한 이유로 맺어준 거룩한 운명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친구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치관이 맞는 사람,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가족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그 사람들이 가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존엄성을 짓밟고 영혼을 파괴하는 자들의 폭력을 무조건 감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주 어디에도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태어났어도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당신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며 당신의 존재를 착취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고 해서 그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피가 섞였다는 사실이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그 폭력을 사랑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추는 것은 결코 제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는 당연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파괴하는 가족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팔이나 다리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몸의 일부니까 잘라내면 너무 아프니까 원래 있던 자리니까. 이런 이유로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썩어가는 부위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이 아프고 두렵더라도 잘라내지 않으면 온몸으로 독이 퍼져 결국 생명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가족과 연을 끊는 것은 천하의 몹쓸 불효자나 폐륜아가 되는 끔찍한 죄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썩어버린 부위를 잘라내어 내 심장과 뇌, 즉 나의 가장 본질적인 생명과 영혼을 살려내는 위대한 외과 수술입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결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평생 함께해온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 함께한 기억도 있습니다. 좋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이 가족을 끊어내는 사람에게 폐륜아라는 낙인을 찍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족을 끊어내는 것이 정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금전적 착취를 하는 가족, 정서적 폭력을 반복하는 가족, 내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며 파괴하는 가족,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나를 조종하는 가족. 이런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폐륜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정당 방위입니다. 도박 빚을 지고 찾아오는 형제를 끊어내십시오. 평생 상처만 주는 부모의 연락을 차단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매도하는 그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비난이 오히려 당신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착취하던 대상이 저항하기 시작하면 착취하던 사람은 반드시 비난합니다. 나를 파괴하는 타인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고 방어하는 것은 이 거친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우주가 부여한 가장 강력하고 신성한 정당 방위입니다. 당신의 훌륭한 인생을 지옥으로 끌어내리려는 자들에게 곁을 내어주는 것은 당신 스스로를 잔인하게 학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의 연을 끊고 나면 세상에 나 홀로 버려질 것 같은 뼈 시린 외로움과 고립의 공포. 이 두려움이 지금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라도 그 관계가 끊어졌을 때 오는 공허함은 실제로 큽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연결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연결이 아픈 것이어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그 가족들을 주렁주렁 달고 살았을 때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외롭지 않고 평화로웠던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아니, 오히려 혼자일 때보다 가족과 함께할 때 더 외롭고 더 지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에서 당신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채워지는 관계가 아니라 소진되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가짜 온기를 얻으려다 매일 불에 타 죽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바람 속으로 홀로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편이 수만 배는 더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징글징글한 핏줄의 족쇄를 끊어내는 그 결단의 순간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인 모를 화병이 완화됩니다. 매일 아침 눈 뜨기 싫었던 우울감이 가벼워집니다. 가슴 어딘가를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씩 거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원인과 거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혈연이 주는 가짜 의무감을 내려놓고 오롯이 혼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이 거대한 우주의 가장 완벽하고 독립적인 절대자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고독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의 고요함은 소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빼앗겨온 내 에너지가 처음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얼마나 낯설고 또 얼마나 평화로운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이 말이 왜 때로는 끔찍한 거짓말이 되는지 아십니까? 탁하고 썩은 피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오염된 물도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맑고 깨끗한 물 한 잔은 우리의 목을 축이고 생명을 살려냅니다. 아무리 진한 피라도 그것이 탁하고 독성이 있다면 맑은 물 한 잔만 못합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피가 섞인 가족이라도 당신을 착취하고 파괴한다면 그 관계는 당신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반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일지라도 당신의 슬픔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당신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함께 있을 때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이제 당신의 남은 눈부신 인생은 유전자의 장난으로 묶인 가짜 가족이 아니라 영혼의 파동이 맞는 진짜 인연들로만 채워나가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중에 혹은 뜻밖의 이웃 중에 당신이 힘들다고 하면 아무 조건 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당신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당신의 진짜 가족입니다.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선택된 가족.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 혈연이라는 수용소에서 탈출한 당신은 이제 무한한 자유의 바다 위에서 오직 당신의 영혼을 미소 짓게 만드는 아름다운 인연들만을 곁에 두며 가장 평화로운 항해를 즐길 완벽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 항해가 어떤 모습일지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착취적인 관계 안에 있었던 분들은 건강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낯설게 느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밤 그 첫 번째 발걸음을 함께 내딛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 삶 안에 함께할 때마다 에너지가 소진되는 관계가 있습니까?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연락이 오면 가슴부터 내려앉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족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이 관계가 나를 살리고 있습니까? 죽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 명확하다면 그 답이 이미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상처는 덮어둔 채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아니, 차고 넘치도록 희생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알량한 천륜에 빚진 것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족을 끊어냈다고 자책하며 울지 마십시오. 당신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기 위해 가장 위대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썩어가는 부위를 잘라내고 살아남은 사람이 나약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가장 강인한 선택입니다. 당신을 올가매던 가족에 대한 모든 죄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오늘 밤은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 살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들의 삶은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은 당신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눈부신 자유 속에서 세상 제일 달콤한 단잠에 빠지시기를 깊이 기도합니다. 평안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 온 그 무거운 죄책감에 처음으로 다른 이름을 붙여드렸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채널이 여기 있습니다. 이 채널은 가족이니까 참아라는 말 대신 당신이 실제로 느끼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곳입니다. 살아오면서 너무 오랫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억눌려 왔던 감정들,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한 번도 꺼내놓지 못했던 그 말들을 이 자리에서 조용히 나눕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누군가에게 말했더니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말이 돌아와 더 상처받은 적 있으십니까? 가족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죄책감으로 이어져 혼자 괴로운 밤이 있으십니까? 나를 착취하는 가족을 끊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이 채널을 찾아주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진짜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정당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인생은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나를 파괴하는 관계에서 처음으로 한 발짝 물러서는 것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당신의 가장 외롭고 긴 밤 옆에서 언제나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오늘 밤도 부디 편안히 쉬십시오.